한국사 팟캐스트 황금 이어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제74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문제 중에서 근대사 파트, 그러니까 28번부터 35번까지를 다룬 분석입니다. 이걸 통해서 시험 분석을 넘어서 이 시기 역사의 어떤 핵심적인 흐름, 또 중요한 지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 자료에서도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문제가 나왔다 이걸 아는 걸 넘어서요. 한국 근대사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 좀 어떤 방식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조명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틀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그 패턴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아, 패턴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외교 관계의 복잡성이 드러나는 문제들부터 좀 보죠. 28번인데 강화도 조약 이후의 여러 조약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분석에서는 이게 부속 조약이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같은 좀 세부 내용 때문에 수험생들이 특히 좀 까다로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조약 원문 표현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도 있고요. 원문까지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조약의 특정 문구라던가 그 표현 방식 자체가 당시에 어떤 불평등했던 권력 관계나 주권 제약 같은 좀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을 봐야 그 시대의 현실을 좀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내용만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의 맥락이 담겨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런 외압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까요? 저기 35번 분석을 보니까요. 독립협회 활동 시기를 묻는 문제인데 이게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 그러니까 땅 빌려달라는 요구죠. 거기에 반대했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융안포 사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특히 그 용안포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러일 전쟁으로 바로 이어지는 국제 정세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의 활동이 단순히 그냥 국내적인 외침 이게 아니라 이런 긴박한 국제 질서 재편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걸 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국내 문제랑 국외 문제가 항상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네네. 국내외 정세를 같이 봐야 하는군요. 그리고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도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아요. 29번 문제인데 개화파랑 위종척사파 인물들을 다뤘거든요. 근데 이 분석 자료가 좀 흥미로운 게 이들이 단순히 대립만 한 게 아니라 오늘날의 여야 관계처럼 당시 사회 안에서 공존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공존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죠. 물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어쨌든 한 시대에 같이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 현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선악 구도나 아니면 대립 구도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 분석에서도 관련 인물들이 계속 반복 출제된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하고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대립 속에서도 공존했다는 관점, 네, 신선합니다. 이 시기가 워낙 격동의 시기였으니까 저항이나 운동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31번 동학농민운동 분석인데요. 이 운동 자체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1차, 2차 봉기 흐름을 묻거나 아니면 청일전쟁이나 갑오개혁 같은 동시대 주요 사건하고 연결해서 묻는 경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분석하네요. 네,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알아야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그 자체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시 동아시아 정세 변화라던가 조선 정부의 개혁 시도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시각, 이게 필요합니다. 큰 그림 속에서요. 알겠습니다. 32번 정미의병 문제도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분석에서는 박승환, 이인영, 허위 같은 핵심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따라가면 배경이나 과정을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핵심 인물을 통해서 어떤 서사를 따라가는 건 좀 복잡한 역사를 더 생생하게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정답이 반복됐다는 건 그만큼 정미의병의 어떤 특정 측면이나 인물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네요. 그럼 정부 차원의 변화 노력도 한번 보죠. 30번 광무개혁 문제인데요. 지게화문 설치하고 지게 발급, 그러니까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를 발급하는 사업이죠. 이게 정답으로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파리 만국박람회 파견이 답이었는데 이것도 예전 62회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지적하네요. 네, 지계 발급 같은 그런 세부적인 정책 내용, 특히 근대화 조치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건 국가 주도의 개혁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리 박람회 파견 같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다시 나왔다는 점은 근대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좀 편입하려는 시도들 이런 걸 놓치지 말라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국제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까지? 네, 마지막으로 34번인데요. 개화기 사회의 변화상 문제입니다. 와, 이 분석은 정말 구체적이더라고요. 1880년대 전등, 전화, 전차 도입 시기, 1890년대 경인선 개통, 1900년대 경부선, 경의선 개통 시기, 신문 발행 연도 이런 거를 연도별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근데 또 암기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우면 차라리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큰 사건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조언도 덧붙였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전등이나 전차 같은 기술 도입은 근대화의 모습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암기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분석 자료의 조언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어떤 정치적 격변이라던가 제도의 변화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학습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더 중요하게 기억하고 이해할 것인가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효율적인 학습 전략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뭘 얻었을까요? 제74회 한능검 근대사 문항 분석을 보니까 단순히 개별 사실을 외우는 것보다는 사건의 어떤 전후 맥락과 흐름, 그리고 반복되는 핵심 주제들, 조약, 개혁, 저항, 인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국내외 사건의 연관성,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패턴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죠. 기출 분석은 그 패턴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도구이고요.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특정 조약의 문구나 어떤 외교 사건 같은 세부 사항이 때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그 세부적인 사실과 거시적인 흐름 사이의 균형, 그리고 그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읽는 눈,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개화파하고 위정척사파가 공존했다는 분석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정말 극명하게 다른 관점들이 존재하죠. 이걸 단순히 그냥 대립하는 걸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한 사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황금 이어폰